힘내라 달라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 방송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코로나19 위기 특별 방송 3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김기철 변호사님 모시고 요즘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상황들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변호사님에게 좀 여러 가지 또 질문 좀 여쭤보고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돼서 시행이 이제 속속 되고 있는 케어스 액트 관련해서 특히 또 이제 이민법하고 어떤 좀 관련들이 있을지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또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요즘에 문의 때문에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문의 때문에 바빠요. 제가 하나의 그 광고를 하면 네. 저희 물론 클라이언트들한테도 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만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된 문제 때문에 네. 이민국이 5월 3일까지 모든 인터뷰를 취소합니다. 그렇죠. 더 연장이 됐어요. 또 한 번 더. 네. 네. 그리고 또 손떠다지는 약속도 다 네. 취소가 됐고요. 네. 다시 약속이 잡혀서 통과가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수방 친청에 있는 분들도 코트가 다 취소됐습니다. 5일까지. 네. 단지 감금돼 있는 클라이언트는 네. 그 케이스만 진행됩니다. 이미 감금이 되어 있는 케이스들은 진행이 되고 네, 추방 재판까지도 다 연기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인터뷰 잡혀 있던 분들 그 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피스 일정이 있던 분들이 그냥 오피스가 문 닫으면서 아직 리스케줄 되거나 막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직 통보 못 받았습니다. 네, 불안하거든요. 괜찮은 거죠?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다시 약속이 잡혀서 통보할 것이라고 네, 했습니다. 자동으로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리스케줄 돼서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괜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불안한 분들이 말하고 계속 전화해요. 괜찮은 거냐? 가만히 있어도 되냐?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오피스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 닫은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일은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터뷰는 하죠. 인퍼슨 서비스가 이제 지금 중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민국 인퍼슨 서비스 그 오피스 그 대면 업무 자체는 5월 3일까지로 지금 더 연기가 됐으니까요. 너무 그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계셨던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바로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얘기도 사실은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렇죠? 실업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영주권자가 받아도 시민권 신청 문제가 없는 건지 왜냐하면은 그 퍼블릭 찰지 얘기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저도 요즘 이렇게 문의받는데 문의받는 데서 대답을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네. 제가 많은 문의를 받았는데 여기에도 지금 올라왔지만 네. 가장 대표적인 것 5개를 제가 이야기하면 이민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이나 비영주 비자로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5 질문을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답변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근데 이 부분이 대부분 다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비슷하게. 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바로 질문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비슷한 질문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질문을 좀 읽겠습니다. 읽고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가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많았던 좀 사례 질문들이 어떤 거였나요? 저희 클라이언트 이투비자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투비자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 그리고 인컴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 내 이투 신분 연장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렇죠. 사실 이투 비자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잘 그렇습니다.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게 참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고요. 그렇네요. 네. 두 번째는 취업 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인컴이 떨어질 경우에 취업 이민 스폰서가 계속될 수 있는지. 직원 중에서 회사가 지금 스폰서해서 영주권 진행이든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컴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걱정이죠, 솔직히. 그런 걱정이죠. 직원도 걱정이고 스폰서 받고 있는 직원도 맞습니다. 걱정이고 스폰서 해주는 회사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뭐 다카나 뭐 다른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노동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어즈 액트에 연방 정부에서 주는 실업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 실업수당 다카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다카 신분도 실업수당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이민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네네. 그다음에 연방주에서 주는 한 주에 600불 정도. 이번에 케어스 액트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그것과 네. 주정부에 주는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공중 혜택에 포함되는지. 네. 그게 지금 채팅방에서 질문한 질문입니다. 네. 또 포함된다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렇죠. 그것도 걱정이에요. 신청하려고 보니까. 네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뭐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 신청하라는데. 그렇죠.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신분에 관계없이 회사가 우리 EIDL이라고 그러죠. 네, 이코노믹 인저리 디제스터 론이요. 그렇죠. 금융 한국말로 보니까 긴급 금융 재난 대출. 네네. 회사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하라 그러니까. 네네. 하는데 그 회사 이엔을 쓰고 놨더니 둘대장에서 오너인 사람에 대한 소셜 번호와 또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여부를 쓰라고 했습니다. 네네 맞아요. 저는 신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하. 제가 개인 인포머스를 쓰고 신청해도 되는지. 네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신분 미비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은지. 비슷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또 오후에 왔는데. 네네. 이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있고 자기 아들도 없고 엄마는 없는데 자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진짜 이런 긴급 금융 대출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아버지가 진짜 주인으로 되는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는 신분이 없어. 아들도 신분이 없어. 아들이 신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제가 오늘 이 방송 다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질문하면서 지금 방송 다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면 이렇게 케이스들이 좀 비슷하겠네요.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다음에 5번입니다. 저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만들어서 이때까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PPP, 우리 Paycheck Protection Plan으로 SBA 론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또 똑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E2 비자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PPP 신청해도 괜찮습니까? 이건 뭐 제가 만드는 질문 하나도 아닙니다. 다 제가 받은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는 분들이 오늘 잘 경청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뭐 질문들이 대부분은 이제 이 카테고리들에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좀 궁금한데요.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E2 비자 회사를 운영 중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원을 뭐 해고했어요. 아니면은 이제 인컴이 뭐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못 열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E2 비자 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참 많이 합니다. 식당도 많이 하고 이 식품계에 많이 종사하는데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E2 연장 조건 중에 하나가 회사가 미국 경제 사회에 기여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 비즈니스가 잘 돼서 본인과 본인 가족들을 잘 부양할 수 있고 또 두세 명의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잘 주고 페이롤 인컴 텍스를 잘 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인컴도 많이 떨어지고 직원도 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인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글쎄 물론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E2 연장, 신분 연장하는 부분에 불리하다고 봅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경제에 기여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특별한 상황인 거죠. 특별한 상황이고 우리 모두가 한두 사람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거의 비즈니스가 다 이 현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E2 비자 연장을 하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사업의 뭐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까. 그렇죠. 이민국에서 충분히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믿고요.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가 안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시고
또 연장 시에도 비즈니스가 계속 나쁘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지에 대한 좋은 비즈니스 계획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서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충분히 참조가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군요. 예. 네. 예. 그리고 직원을 해고하기보다는 네. PPA SBA 신청을 하시면 네. 직원을 계속 두고 있으면 네. 그죠? 이투 연장이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직원들이 문을 닫고서 직원들을 좀 그만두게 했다면은 더 불리하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재채용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PPP를 네. 하셔서 네. PPP를 하셔서 직원들을 리테인하시면 네.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이투 연장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직원 해고하는 것은 이투 연장에는 뭐 불리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투 연장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에게 페이롤이 얼마 나가는 건데 그렇죠. 네. 이것까지 다 없어지면 참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PPP가 있는 거예요. 이투 회사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투하는 분들은 꼭 PPP 하셔서 직원들 리테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민국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PPP 대책까지 내줬는데 그렇죠. 직원을 해고했느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직원 유지하십시오. 네, 직원 유지하시고 PPP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하십시오. 지금 사실 그 필수 비즈니스 아니면 또 문을 닫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 달, 지금 4월 말까지라고 만약에 한다면 한 달 이상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더라도 사실은 직원들 페이는 줄 수 있는 거니까. 페이는 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유급 휴가로 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PPP 신청해서 받아서 그렇습니다. 직원 해고하지 예. 말고 월급 그렇습니다. 주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물론 해서, 경제 사항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네. 하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직원 수는 유지를 하는 게 좋다. 좀 유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어쨌든 이투 연장할 때 조금 좀 골치 아프고 좀 그렇죠.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예외적인 상황이고 직원 유지하면 더 유리합니다. 네, 가만히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가 그 회사가 이제 스폰서를 해서 취업 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지금 회사도 스폰서 자격이 돼야 되는데 인컴이 지금 코로나 상에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스폰서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그게 많은 사람이 해요. 그래요. 많은 사람이 지금 저희 오피스를 통해서 취업 이민 신청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회사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큰 걱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취업 조건 중에 하나가 고용주 회사가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종업원의 적정 임금 수준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 경제적인 능력이 우리가 노동인준서 LC를 파일할 때부터 영주권 나올 때까지입니다. 네. 이게 몇 년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적어도 1, 2년 됩니다. 네. 그 기간 동안 이런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경제적인 능력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이 타격을 받은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취업 신청해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려울 수 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지금 레이오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그 말씀은 미국의 그 실업률이 적어도 15% 많이까지는 20%까지 간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미국 노동부에서 사실은 이 취업 이민 신청을 하려면 노동부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네. 노동부에서 미국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일이 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취업률이 15% 20% 안 되면 그래도 구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글쎄 왜 사람을 못 찾냐? 굳이 취업 이민을 왜 받아주느냐 이런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취업률이 높아지면 취업 이민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영향이 또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 또 특별히 컴퍼니가 경제적인 능력이 많고 또 특별한 예외가 아닌 케이스는 조금 취업 이민은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사태가 해결된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신청한 사람들. 그러게요. 저 안 그래도 이미 신청해서 들어갔는데 뭐 그렇습니다. 비즈니스가 휘청휘청하고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사실 뭐 이게 이 인컴이 1년치 인컴을 사실 따지는 건가요? 1년치 인컴을 따지는 거니까 지금 들어간 사람은 그래요. 지금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 2019년도 LC가 들어간 사람은 2019년도 텍스 리턴을 내게 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네요. 그 코로나 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2020년에 LC가 들어간 사람은 2021년도에 20년
2020년. 2020년 그거를 갖고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타격을 받았으면 경제적 능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할 필요도 있지만 네. 물론 이 경우도 그래요. 2019년 좋았고 20년에 조금 타격을 받았고 네. 지금 21년에 더 좋아졌으면 이 민국에서 감안할 거라고 감안하지 봅니다. 않을까. 감안할 거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 중인 분들은 계속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특별히 29년도에 LC를 신청한 분들은 네. LC가 돼서 이제 2020년도에 우리가 그 140이라 그러죠. 네. 영주권 취업 이민 신청을 할 때 2019년도 텍스 리턴하는 분은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시고. 그렇죠. 2020년 텍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2019년 텍스가 더 유리하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만약에 신청을 안 하고 준비하고 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상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더 이야기를 해보고 조금 쉬었다 오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카 신분으로 지금 노동허가서를 받아서 뭐 다카가 아니어도 노동허가서 받아서 그렇죠. 일하는 워크퍼밋 받아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고가 됐습니다. 이번에 케어스 액트가 통과가 되면서 실업수당 뭐 대상도 확대가 됐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연방에서도 뭐 한 주에 600불씩 더 준다고 하고 그렇죠. 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거 신청해도 되는지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죠. 된다고 봅니다. 네네. 소셜 시큐리티도 있으니까 된다고 봅니다. 네네. 네. 그 모든 비이민자들도 신청할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소셜 넘버가 있고 일을 했으면 그리고 해고됐으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고 워크퍼밋 받아서 일하고 있었으면은 그렇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가능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혹시 퍼블릭 차지로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이 네네. 그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받은 게 이번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600불도 사실은 주정부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그렇죠. 주정부의 네. TWC 네. 텍사스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데 네. 신청하면 네. 일단 자기가 주정부에서 받는 것도 받고, 네. 그죠? 네. 자기가 얼마 동안 오래 일했고 얼마를 받는 게 따라 퍼센티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보면은 네. 그것도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케어 액트에서 한 주에 600불 준다는 것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주에서 받았던 실업수당에다가 한 주에 그렇죠. 600불씩을 연방에서 더 받는 거죠. 더 받는 추가로. 겁니다. 네. 더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많은 돈을 주 정부에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따져보면 주 정부에서 받는 것은 보험으로 받는 겁니다. 사실 실업수당이라는 게 고용주가 이분을 위해서 unemployment insurance로 들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 혜택으로 받는 것은 본인의 권리예요. 아하. 이것은 공중 혜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본인의 권리로 받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연방 정부에서 받는 것은 사실 리베이트거든요. 이것은 나의 권리로 받는 게 아니라 줘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터지면서 그냥 연방에서 그냥 막 그렇죠.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것은 공중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것은 공중 혜택이라고 보는데 또 이제 공중 혜택란에 보면 공중 혜택을 받았느냐, 그 받았다는 의미가 뭔가? 그 의미가 3년 안에 영주권 되기 전에 3년 안에 1년간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영주권 신청 전 3년 안에 1년 이상 계속 꾸준히 받은 것을 퍼블릭 차지라고 한다. 퍼블릭 차지를 받은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 정도가 돼야 받은 걸로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4개월밖에 받지 않은 거니까 이거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퍼블릭 차지 룰을 자세히 보면 한 달에 그 4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주 받으니까요. 매주 받으니까. 그러니까 매주 받는 거를 한 달이라고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러면 17번, 18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4달 동안 매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16동안을 받는 거로 간주돼서 이것은 공중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공중 혜택을 받는 거지만 공중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중 혜택을 받았고 해서 내가 꼭 영주권이 부인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뭐 얼마 전에 맞아 공중 혜택 받으면 안 된다 이제 물론 받는 게 뭐 영주권 받는데 불리하지만 받았다고 해서 결코 이게 디나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공중 혜택을 받은 것이 또 이번 공중 혜택은 좀 특별한 거잖아요. 솔직히 특별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받았던 뭐 다른 것보다 다른 뭐 교육이나 메디컬 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필요해서 영장부에서 그냥 은혜로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공중 혜택을 받은 거로 간주되지만 이걸 받았다고 해서 영주권이 부인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주권 신청자의 총체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사람이 과거에 일을 했느냐, 교육이 얼마 받았느냐, 크레딧 스코어가 좋느냐 이걸 다 봅니다. 보고 앞으로는 공중 혜택을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영주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 받았던 것이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 영주권 부인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게 취지인데. 그렇죠. 그게 취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상황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거 받았다고 해서 미래에도 받을 것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판정되면 영주권을 디나이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퍼블릭 차지 반드라 그럽니다. 보석금을 매깁니다. 보석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퍼블릭 차지 공중 혜택 보석금을 내게 합니다. 그 보석금이 개인당 8,100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8,100불은 나중에 내가 이거 보석금 냈다가 미국에서 공중 혜택 안 받으면 3년이나 5년 후에 신청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요? 다시 돌려받아요? 다시 돌려받습니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10,000불을 받습니다. 지금 10,000불 챙기고 문제가 안 돼서 영주권 받으면 좋고 문제가 되면 그때 8,100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번에 뭐 주정부에서 주는 거야 뭐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한 주에 600불씩 더 주니까 그거는 퍼블릭 차지가 맞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받았다고 해서 뭐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영주권이 그것 때문에 디나이 되지는 않는 거니까 뭐 그때 보석금을 내는 거 생각해 보면은 뭐 그때 보석금 안 내고 그냥 통과될 수도 있는 거니까 받아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특별히 이것 때문에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문제가 되더라도 뭐 충분히 보석금 내고 할 수 있다 봅니다. 이 부분이 종교단체나 교회에서 취업비자나 종교변에서 PPP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봅니다. non-profit도 다 PPP 신청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PPP는 사업 영업자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컴퍼니,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도 다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도 적용됩니다. 자 어떻게 아까 그 질문하신 분들 뭐 이게 정확히 지금 어떻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상을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몇 가지 질문 더 남아 있죠. 계속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투가 부릅니다. 네가 내 것이 돼갈수록. 코로나 위기 특별방송 3부 오늘은 또 김기철 변호사님과 함께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다양한 누군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정말 일들이 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뭐 그 상황들이 시민권자들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민자들도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민법과 관련돼서 여러 문제들이 없을지 참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가 계속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E2 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회사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을지 그 다음에 취업 이민 스폰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회사가 좀 어려운데 문제가 없을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뭐 그냥 다카라든지 워크퍼밋 가지고 일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신분이 뭐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이번에 언임플로이 베네핏 받았을 때 나중에 영주권 신청 문제가 없을지 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일맥상통한 게 뭐 이민법 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지금은 좀 특별한 예외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감안될 거라고 본다 그것을. 하지만 정상적으로 좀 유지를 잘 하고 계시라. 그렇습니다. 그게 좀 공통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좀 나눠 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신부
대출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신분이 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회사가 이번에 이제 SBA에서 예. 이코노믹 인저리 디제스 론, 그러니까 우리 재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회사 정보 뭐 EIN 쓰고 났더니 둘째 페이지에서 오너에 대한 개인 정보, 예. 소셜 번호하고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묻는 난이 있었는데 이거 괜찮냐? 예. 라는 게 질문인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긴급 대출, 재난 대출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겠지만 네. 이 부분은 그래요. 미국에서 어떤 회사든지 이투 회사든지 불법 체류가 만든 회사든지 네네. 컴퍼니는 컴퍼니대로 EIN이 있습니다. 그렇죠. 컴퍼니 FEIN이 있어요. 페더럴 정부에 준 EIN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퍼니면 어떤 회사든지 자격이 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근데 회사 자격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 자격은 되는 회사라면 거예요. 그래서 다. 사실은 회사가 론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긴급 조치를 요구하면 아시겠지만 3일 안에 만불의 어드밴스 론이 나옵니다. 네네. 론이 그렇죠. 나오고 그리고 이 돈은 론이 나중에 거절이 되더라도 승인이 안 되고 거절이 되더라도 이 론은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네네. 그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그랜트로 주는 셈입니다. 네. 그랜트로 주는 셈입니다. 뭐 승인이 되면 이제 이자와 함께 이 돈은 갚아야 되는 돈이지만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청들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그래요. 신청할 때는 물론 회사 이름을 하는데 네. 이 회사 오너나 회사 대표자가 이거 정보를 넣고 사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너의 파이낸셜 스테러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렇죠. 다 증명하게 제공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옛날에는 글쎄 옛날에는 뭐 어느 정도 신분이 있어서 이런 걸 이제 컴퍼니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신분이 죽은 모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하려고 보니까 지금 내가 불법 체류인지 할 수 있는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컴퍼니 입장으로 보면 해야 되는데 네. 그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경우는 회사 대표자를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대답은 노군요. 안 되는 거군요. 우선은. 예, 그분이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하는 거 문제가 있지만 그분 가족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친구 중에 믿을 만한 사람, 그 회사 대표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예. 회사 대표는 꼭 회사 지분을 안 주고도 대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쉽게 우리 세크리티 오브 스테이트 사무실을 통해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절차상의 문제 아니에요. 네. 회사가 자격이 있고 필요가 있어서 하는데 회사의 대표자가 어떤 신분적인 문제가 있으면 못한다면 회사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꾸면 근데 사실 이 일을 이민 변호사라서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주인이면 이민법으로부터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쟁자로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좀 완악한 종업원들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약간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분을 가지고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종업원한테도 공격받을 그런 경우가 한 번씩 다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러지 말고 회사는 당당하게 랜드하고 딜할 때도 그죠? 그렇죠. 신분이 있는 그 사람이 하면 그러면 안 되지만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약점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계뿐만 아니라 히스패닉계들도 그렇게 제가 많이 해줬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게 하기가 그러시면 신분이 있는 사람들로 바꿔서 소셜시큐리티도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 회사 대표자를 바꿔서 하면 된다고 좀 봅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 중이라도 믿을 수 있는 있다면. 그러니까 바꾸시면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바꿔서 괜찮나요? 괜찮다 봅니다. 그래요? 시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데드라인이 어차피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회사 대표를 바꾸시고 신청하면 사실 이것은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신청자의 절차상의 이슈잖아요. 그럼 절차만 조금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청자가 뭐 개인 재력이 있는지 이제 그거를 파악하고 뭐 그런 목적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냥 크레딧 좋은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법을 읽어보니까 이 론이 처음에 이거 3인가 어드밴스를 신청하는 것도 신청자의 크레딧 스코어만 보고도 주고 그래요? 크레딧 스코어만 보고도 준다 그래놨고 그리고 이제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크레딧 스코어가 없는 사람도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네. 없으면 any alternate method. 이 사람이 페이할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주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죠. 하여튼 그런 억셉트를 한 것만 갖고 하면 되니까 그런 거를 갖출 수 있는 사람, 신분 있는 사람 하면 그걸 바꿔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자가 지금 신분이 없다면은 신청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냥 대표자를 신분 있는 사람들로 바꿔서 신청을 하시는 게 빨리 서둘러 바꿔서 신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불법 체류자인데 법인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PPP, 페이첵 프로텍션 플랜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E2 비자 회사 지금 운영 중인데 E2 비자 회사도 PPP 신청 가능한가요?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죠. 다 가능합니다. 네,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회사가 하는 거니까. 회사는 인플로이어예요. 그렇죠. 회사는 뭐 이민국가 따지면 신분이 있는 인플로이어입니다. FEIN이 있는 정확으로 이게 미국 정부가 주는 FEIN이 있는 Federal Identification Number가 있는 인플로이어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면 다 할 수 있다 봅니다. 회사는 어쨌든 다 정상적인 회사니까 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언급한처럼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면 대표 바꾸시면 돼요. 이 PPP 같은 경우에도 대표에게 만약에 신분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대표를 바꿔서 신청을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근데 이거는 뭐 대표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솔 프로프라이터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 컴퍼니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이것을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바꾸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이제 많이 믿어줘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컨베이를 해야 되는 영어로 그 비즈니스 타이틀을 내 이름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야 되니까 회사 대표야 쉽게 바꾸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신분에 문제가 있으면은 신청자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를 바꾸는 방법으로 뭐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뭐 좀 이게 아까 처음 선 질문하신 것들의 답변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한 3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또 받은 질문 중에 E2 비자 하는 분들이 받았는데 E2 비자 하는 분들이 오너가 이제 PPP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오너가 받은 월급과 그러니까 오너가 주로 우리가 1120S라 그래요. 1120S가 주로 소기업들이 하는 텍스 보고입니다. 근데 오너가 받는 그 컴펜세이션이 월급으로도 받고 조금 월급으로도 받고 W2 월급으로도 받고 또 나중에 배당금으로도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W2야 당연히 월급으로 취급이 될 텐데 주인이 가져가는 배당금을 그러니까 페이첵으로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느냐. 이번에 대출 신청할 수 있느냐. 그게 페이롤에 들어가느냐. 그거 갖고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글쎄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취지는 사실은 11S는 내가 사실 고용주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거 아니에요. 배당금이든 W2든. 그래서 법의 취지는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세법으로 따지면 W2 받은 것만 포함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법으로 따지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거는 10만 불 이상을 받은 주인이나 또 종업원은 10만 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불로 따지면 한 달에 8,333불입니다. 그거의 2배 반만 신청하지 10만 불이 넘었다고 해서 내가 10,000불 받으면 3만 불을 25,000불을 신청할 수 없다며. 하여튼 그런데 배당금이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참 많은 E2 클라이언트들이 사실 배당금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 주인들이 뭐 가져가는 거는 배당금으로 많이 가져가는데 자기 열심히 일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긴 하죠. 그래서 취지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세법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세법상으로는 W2만 카운트하지 그렇죠. 인플로이로 받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힌트 하나 줍니다. 그래요? 힌트 하나 주는데 잘 들으십시오. 힌트 하나 주는데 오케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CPA하고 이야기하셔서 배당금은 나중에 1년 후에 받는 거지만 지금이라도 W2로 많이 이으세요. 그러니까 페이롤 계산하는 것이
론을 신청하기 1년 전부터 계산합니다. 12개월에서 평균을 내서 한 달 월급을 그렇죠. 계산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월급 많이 받으세요. 아. 4월 달 많이 받고 5월 달 많이 받고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왕창 여세요. 지금이라도 주인이 받는 거를 W2로 받으시라는 거죠. 그렇죠. 월급으로 받으세요. 네네. 뭐 나중에 이거 왕창 받고 다음에는 분배금으로 나눠도 되지만 월급으로 많이 받으면 1년 평균 그 W2 인감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대한 2.5배를 더 받은 더 요구할 수 있으니까. 대출 액수가 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대출액수가 좀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결국은 또 용서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하게 지금이라도 당장 신청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건 다음에 월급으로 많이 넣은 다음에 1년치를 그러니까 1년치가 작년 1년치가 아니에요. 내가 론 신청하기 전부터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W2로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CPA하고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신청하면 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W2에서 받으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CPA하고 상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의법하고 걸리는 게요. 물론 다 자기 내는 사람은 다 신청해서 많이 재단으로 받는 것이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하면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숫자를 가짜로 만든거나 그렇게 하면 이민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국 정부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거짓 서류나 숫자 확대나 위조로 하면 이게 미스레프레젠티이 됩니다. 그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됩니다. 영주권 거절 사유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요. 너무 돈 욕심 내다가 그런 거 너무 숫자 과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지금 좀 예외 상황이라서 많은 것들이 가만히 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받으려고 위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계획대로 보면 이런 것을 남용하거나 거짓 사유를 할 때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민권자는 형사처벌 받으면 뭐 한번 갔다 나오고 프로베이션 받으면 괜찮은데 영주권자나 다른 분들은 이 문제로 형사처벌 받으면 추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가장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시고 회계사나 뭐 변호사나 뭐 뱅크나 다 상의하시고 가장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정직하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하시고 자기가 받을 유익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건 중요하지만 그죠? 그래서 가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마지막에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직하고 신중하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엄청난 많은 돈이 쏟아 나오는데 내가 어떤 면에서 제가 보니까 조금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변호사나 회계사나 뱅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제가 액들을 보니까 도움을 받을 때 그 도움 받는 에이전트들한테 에이전트가 돈을 차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꼭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아시고 누가 타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잘 따라서 뭐 워낙에 지금 예외 상황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또 이것들을 잘 지혜롭게 처리한다면은 또 방법들이 다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쉬운데 글쎄요 지금 이제 상황들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또 추가로 좀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것들은 어쩌면은 좀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뭐 이자는 몇 %일까요? 그 법에 보면 4% 이상 차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3.75%가 있습니다. 3.75%. 뭐 이렇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